욕심을 내서 그러거든요. 한 번에 확 읽어버리겠다. 빨리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지 마시고 일단 지금 제일 급한 문제부터 질문을 딱 품어요. 그 질문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책에 읽으세요. 내가 읽지 말라고 해도 제가 말려도 삽니다. 이런 책은 가져가시면 무조건 읽게 돼요. 해답을 못 찾으셔도 돼요. 요 순간에 내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일단 책을 사지 마세요. 부담돼요. 힘들어. 숙제처럼 느껴지니까. 사고 싶을 때까지 사지 마. 그냥 일단 본인의 다 문제가 있으시잖아요. 그 문제를 일단 지금 제일 급한 문제부터 질문을 딱 품어요. 나는 내 가게가 지금 매출이 10만 원인데 20만 원이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질문을 딱 품은 다음에 대신에 오프라인 서점에 가셔야 돼요. 오프라인 서점에 가셔서 그 질문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책의 제목만 읽으세요. 내가 20만 원 매출을 찍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나는 20만 원 찍으면 어떻게 트렌드 코리아. 특히 신간의 제목을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트렌드 관련된 책 안 읽으셔도 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을 쓴 사람은 최소한 100권 이상의 책을 읽었을 거고 그 책을 압축했죠. 그 압축한 내용을 지금 시대와 트렌드와 방향에 맞게 제목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안 읽고도 내가 질문을 품고 신간 제목부터 쫙 읽어나가고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그 다음에 고전 이런 제목들만 읽다 보면 여러분 내가 읽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이게 양자역학의 파장 같은 거예요. 읽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이 그 제목에 끌려서 소제목을 읽게 돼요. 그 소제목에 끌려서 그 251페이지를 펴게 돼요. 소설이면 그 소설 제목에 끌려서 앞부분 읽다 보면 여러분하고 맞으면 첫 장 읽다가 제가 말려도 삽니다. 이런 책은 가져가시면 무조건 읽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만날 때 교보문고, 강남점, 교보문고, 강화문점 이렇게 지칭해서 말하지 마. 친구보다 앞서가야 되잖아. 아니지, 내가 남을 위하라고 해놓고 그래도 일단은 왜냐면 전 여러분 남을 위하려고 요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친구한테 야 뭐 신논현역 몇 번 출구에서 만나자 한 다음에 30분 일찍 가세요. 그럼 거기 교보문고 있잖아. 거기 가서 30분 동안 내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최대 고민을 안고 신간 제목부터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읽어보세요. 실제로 안 사도 돼. 한번 이렇게 만져도 보고 파장을 느껴보라고. 그냥 제목만 읽어보세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욕심을 내서 그러거든요. 지금 막 제가 얘기한 책들이나 막 제 책이나 막 일단 욕심을 좀 버리시고 한 번에 확 읽어버리겠다. 그리고 빨리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지 마시고 그걸 좀 잊으셔야 돼요. 여러분 결과를 꾸준하게 여러분 제발 많이 읽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10쪽 독서법 이렇게 해놨잖아요. 10쪽도 안 읽어도 돼. 나는 매일 할 수 있으면 3쪽, 2쪽, 1쪽이어도 나는 매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1쪽만 읽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그러다 보면 재미를 느끼거든요. 그 1쪽 읽은 거를 무슨 생각을 해요? 모르겠으시면 오늘 읽은 거를 내 생활에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 아니면 그런 생각할 거리가 있는 문장을 한번 찾아보자. 뭐 말한 자는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이런 거 하나 얻어 걸리시면 한 10일 동안 안 읽으셔도 됩니다. 부디 핸드폰 보지 마시고 더 재미있습니다. 요거 재미 붙이면 출퇴근하실 때 버스 타고 지하철 타시고 아니면 차 운전하실 때 말한 자는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갖지 않는 것이다. 칼 구스타프 융이 이런 말을 했는데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갖지 않는 것이다.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려는 그 의도를 갖지 아니 근데 돈은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지 않는 의도를 안 가지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요 해답을 못 찾으셔도 돼요. 요 순간에 내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제발 숙제처럼 분량을 정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읽은 한 줄이어도 그거 붙잡고 생각하는 습관 찾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재미 붙이시면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 최고의 무기를 얻으신 거예요. 그렇게 한번 독서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살 어떻게 빼야 되는지 아시죠? 네. 알잖아. 네. 요식업 안 하시죠? 네. 근데 식당이 장사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네. 맛있게, 그죠? 속이지 말고 깨끗하게 친절하게, 이왕이면 비싸지 않게.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려면,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독서도 많이 하고 알아요. 우리는 아는데 문제가 뭐냐면 행동으로 안 옮겨져. 앙드레 지드가 지상양식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간은 이해된 만큼 행동한대.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처절하게 이해가 안 되면 행동으로 안 옮겨진다. 그러니까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저는 하나는 우리가 늘 아는 건데 독서를 통해서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확 진짜로 행동을 하게 시켜줘요. 생텍쥐 페리가 어린 왕자를 쓰기 4년 전에 인간의 대지를 읽었어요. 근데 내가 끌려다니면서 살았구나 이런 느낌이 막 있었는데 그걸 읽다 보니까 생텍쥐 페리가 지보리 야생오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우편 비행사였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막 늘 랜드마크처럼 보던 그 농장이 있었어요. 그 농장 지나가면 이제 활주로가 나타나니까 늘 내려다 보게 돼. 거기에 지보리가 살고 있었는데 지보리가 1년에 딱 한 번 지보리들이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가 왜 저러지 하고 봤더니 저 멀리 주변에서 야생오리, 철새인 야생오리가 거기로 놀러 왔다가 다른 데로 날아가느라고 막 그 날개짓과 그 끼룩끼룩 소리를 들으면서 이 지보리들이 갑자기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텍쥐 페리가 뭐라고 써놨냐면 그 안락함만이 들어있던 저 작은 오리의 머리에 저 날개짓과 울음소리가 광야를 가로지르는 자기의 날개짓, 그 바다를 넘어서 그 태양을 향해서 날아가는 자기의 모습, 이런 게 떠오르는 그 순간에 날개짓을 하고 막 그 야생오리로서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느낀다는 거죠. 와, 그 부분을 읽는데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거를 꺼내보자. 내가 남들이 좋다고 하는, 나도 개그맨으로 시작해서, 유재석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1학년 때부터 요리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 꿈틀거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읽고, 그래, 요식업을 나 요식업 하자. 일기도 많이 썼고, 어릴 때 시도 좀 쓰고 막 이랬는데, 내가 읽은 시를 쓰고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몽실언니 읽으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노인가바다 읽어보시면 그 청새치를 잡고 특히 상어랑 싸우는 그 장면에서 여러분 그냥 내가 그 노인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하지만 감정이입을 해서 감동을 받다 보면 그 앙드레 지드가 말한 것처럼 내가 깊숙하게 이해한 만큼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책 한 권을 읽으려면 감동을 받으려고 해봐라. 한번. 나는 책을 읽으면서 최근에 감동받은 적이 있는가? 감동을 받아서 믿어지면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일부러라도 한번 믿으려고 노력해 보시고 감동받지 않아도 만약에 내가 이 책이 좀 마음에 든다 하시면 그 책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 그래서 저는 공짜를 줘라, 그 세스 고든이 공짜를 줘라 했을 때 진짜 이게 저는 돈으로 돌아올 거란 생각도 못하고 바라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세스 고든을 믿게 돼서 세스 고든의 책을 읽으면서 난 정말 이 책이 시키는 대로 한다. 그래서 공짜를 주고 싶었는데 제가 물건 제도 철학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난 물건인 공짜, 뭐 커피 자판기에 커피, 뭐 박하사탕 껌 뭐 이런 거 말고 이왕 공짜로 줘도 여기 세계에 정신과 철학, 마음의 세계에서 주고 싶다. 그 제가 전전편의지에서 얘기한 주유소 사장님의 마음 이런 것처럼 나는 물건으로 주지 말고 내 정신과 마음인 내 지혜 강의를 해주자. 그래서 제가 메밀국수집 처음 오픈했을 때 세스 고든이 공짜를 줘라 이걸 한번 해봐. 그래 공짜를 주는데 저는 3단계 위인 이게 뭐 공식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짜를 제가 강의해 드릴게요 하고 올렸더니 매번 할 때마다 40-50명씩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일단은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장사하다가 저는 주방에 들어가서 그때는 주방에서 일할 때라 제가 면 볶고 육수 볶고 하다가 나와봤더니 잠깐 또 손님 왔더니 그 40-50명이 한 명도 안 가고 다 앉아서 식사하고 계신 거예요. 책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게 나는 매출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일단 나는 책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본다. 여러분,
믿어져서 행동에 옮겨질 때도 있고, 여러분이 읽으신 책이 좀 마음에 든다면 너무 큰 거 아니고 작은 거부터 여러분 책이 시키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